내가 이 해당 납세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비과세라고 생각을 해서 1억 9천 세금을 냈는데 그렇지 않고 고지서가 8억짜리로 바뀌어져서 나온다. 야, 이거 납득 못하죠.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좋은 물건, 서초에 있는 물건을 아파트를 샀고요. 적당히 처분하려고 했었던 굉장히 투자 잘하신 분,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다는 거죠. 세대분리. 안타깝습니다. 미리 좀 아셨으면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맛동산에서 세금 지우개 담당하고 있는 제네시스 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어그로 끈다고 하죠. 좀 자극적인 내용, 이런 말 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대분리의 정석이라고 조금 얌전하게 표현하긴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진짜 8억 날릴 수 있습니다. 에이 무슨 8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나온 케이스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특히 양도세, 고가주택 비과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은 안 된다는 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대분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주민등록표만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8억을 세금으로 납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옛날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잘 안 돼요. 제가 매일경제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어요. 23년 1월 15일, 그러니까 1년 더 지난 기사인데 제목 한번 보세요. 자녀와 함께 사는데 양도세 폭탄이다. 여기 대해서 법원은 세대분리 했더라도 다주택자다. 이게 좀 이제 헤드라인으로 잡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이 안 나왔는데 이때 세대분리는 주민등록표만 세대분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돼서 8억이라는 세금을 내라는 거죠.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사건 개요,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자, A씨가 있습니다. 당사자예요. 이분이 서초구의 아파트를 2012년도에 매입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정도 시기면은 부동산 경기 정말 지금만큼 안 좋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은 다 끝났다라는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용감하게 매입을 하죠. 자, 그런데 좋은 건 어떻게 돼요? 나눠야죠. 그래서 자기 가족, 아들입니다.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차남한테 2015년, 18년 각각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을 해요. 하나는 부천이고 하나가 똑같은 서초구인데 뭐 지역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때 오피스텔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주거용이라는 거죠. 주거용, 업무용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는데 이 A씨의 자녀가 그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해요.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표를 옮깁니다. 전입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거주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2019년 한 7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A씨가 2012년에 구입한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파란색 줄 있죠. 파란색 줄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즉 외형상 세대분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같은 집에서 A씨와 A씨 자녀, 가족이지 않습니까? 둘이 이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세 비과세는 반드시 주택수를, 세대기준 주택수를 항상 체크를 하는데 이때 세대기준 주택수는 몇 채라는 거죠. 자, A씨 하나, 자녀 둘, 세대분리 됐으니까 이렇게 하나랑 두 개냐, 아니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세 채냐.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이따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만약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그리고 실거래가가 12억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없고요. 12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이라서 세금이 조금 나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봤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세대. 그럼 소득세법상 1세대가 뭐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주택수가 합산되지는 않는데 가족 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동일한 주소에서. 그러면은 같은 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그림 다시 보세요. 몇 주택이에요? 1세대가 여기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혹시라도 지금도 파란색이라고 하신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을지 몰라도 같이 살고 있는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1세대라고 봐야 되고, 이 빨간색 안에 A씨 포함됐고 A씨 자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A씨가 주택수 하나, 자녀가 2개,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그러면 몇 채예요? 3채죠. 1세대 3주택.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봤었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주택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주택이다. 비과세가 안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이제 세금이죠. 세금이 얼마 나올 거냐? 당시 이 납세자 A씨는 2019년도에 이 주택을 팔면서 비과세라고 신고를 하고 1억 9천에 대해서 약 2억 정도 세금을 냅니다. 자, 왜 2억 정도 세금을 냈냐면은 아까 우리 고가주택에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런데 2019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9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무려 1억 9천. 근데 과세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다? 1억 9천이 아니라 8억입니다. 8억.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한번 감정이입을 하셔서 내가 이 해당 납세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비과세라고 생각을 해서 1억 9천 세금을 냈는데 그렇지 않고 고지서가 8억짜리로 바뀌어져서 나온다. 야, 이거 납득 못하죠. 억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다. 나 이거 못 내겠다 하고 이제 다툼을 합니다. 어디 가서 할까요? 판사님한테 가는 거죠. 판사님한테 가서 이거 못 내겠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외형은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는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은 세대로 봐서 1세대 3주택 나오고 8억이 나오는데, 자, 이제 제가 왜 8억이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물론 계산상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19년이 아니라 지금 2024년 세법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이 납세자 A가 계산한 거고요. 오른쪽이 과세 당국이 한 건데 오류나 편차 같은 거는 조금 있을 수 있다. 일단 납세자 A는 제가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양도가가 32억 5천이더라고요. 32억 5천. 어마어마하죠. 취득가가 안 나와 있었는데 제가 1억 9천 나온 걸로 대충 이렇게 맞춰서 계산해 보니까 약 14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세금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당시 2012년,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 정말 입지 좋은 괜찮은 물건을 싸게 사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른 분전님이나 메디테라님 영상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취득가 14억 5천인데 32억 5천이다. 양도 차익이 무려 18억이죠. 자, 그럼 이 18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라고 해가지고 고가주택 비과세 계산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계산법은 뭐냐면은 기준점이 되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매가가 전체 32억 5천. 그런데 기준점이 되는 12억 초과분이 32.5에서 11을 빼니까 20.5억이 되죠. 그래서 전체 매가 32.5분의 20.5를 하면은 비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비율만큼 양도차익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억 3,5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됐기 때문에 18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게 아니라 11억 3,500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다뤄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게 장기부 특별공제입니다. 이분이 2012년에 취득했죠. 19년이죠. 몇 년이에요? 3, 4, 5, 6, 7, 8, 9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틀려요. 그러면 7년인데 당시 장기부 특별공제는 8%가 들어갔어요. 이제 표2 장특공인데 고가주택 비과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56%가 공제가 되니까 11억 3,500에서 56% 제하고 나면 양도소득 금액은 4억 9,900, 거의 한 5억으로 떨어져 버리죠. 기본공제 250 빼면 과표가 4억 9,700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빼면 1억 9천 정도가 딱 나와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세 당국은 어떻게 했다? 무슨 말이냐? 비과세 아니다. 3주택이다. 그래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 18억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러면 과표가 4억 9천이 아니라 17억 9,700으로 껑충 튀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주택 중과, 서초니까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3주택 중과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아요. 이 56%짜리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 납세자 A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좋은 물건, 서초에 있는 물건을 아파트를 샀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도 50%가 넘는 굉장히 높은 걸 받아서 적당히 처분하려고 했었던 굉장히 투자 잘하신 분,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다는 거죠. 세대분리.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나도 못 받고요. 기본 세율 40%에서 주택수가 세대 기준 3개잖아요. 그래서 가산세율이 30%포인트가 붙습니다. 당시에는 20%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75가 가고요. 누진공제 6,594만 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14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팔아서 그나마 8억이고요. 지금 잘못해서 팔아버리면은, 물론 이제 지금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긴 한데 잘못하면 세금이 더 나올 뻔했었던 거죠. 자, 여기 계산법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비과세인데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이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그래서 당시 재판부 의견을 좀 보니까, 자, 별도 세대 구성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럼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를 따지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재판부 판결문 일부입니다. 양도세 조사 당시, 그러니까 이거를 과세하기 위해서 실제 조사를 했어요. 어디로 갔냐? 서초 오피스텔이 임차인을 만나요. 이 오피스텔 누구 거예요? A씨의 자녀 거예요. 그러니까 A씨가 갖고 있었던 서초 아파트 비과세를 깨기 위해서 그 아파트로 간 게 아니라 같은 세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을 만나러 갑니다. 임차인을 만나니까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서초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걸 딱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18년 7월부터 19년 6월까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봐요. 보니까 이제 뭐 신분당선 나오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주민등록만 이전돼 있을 뿐이지 거주주택에서 원고 A씨하고 함께 거주했다고 보험이 타당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타가 나와요. 자, 원고에게 이 둘째 아들은 주거 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다. 이게 생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세대분리를 어떻게든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주거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거 비용 지급한다고 해서 세대 분리가 되는 건 이제 거의 힘듭니다. 왜냐면 별도 출입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구분돼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 분리된 케이스가 있긴 있었어요. 자, 계속 나와요. 자, 재판부는 원고는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오인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 같다. 나쁜 의도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세 법률주의 및 조세 형평 원칙상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 유추 해석은 못하겠다.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은 조세 포탈 목적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A씨 당사자가 세대 분리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봐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억 내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미리 좀 아셨으면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일단 주민등록표 분리하는 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분 하셨었죠? 근데 뭘 못했다고요? 실제 생계를 다르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전입돼 있었던 그 오피스텔에 그 둘째 아들이 가서 살았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임차인이 있어서 못 살면은 아예 다른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 얻어줘가지고 애를 내보냈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 오피스텔 물건을 미리 다 처분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녀가 세대 구성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돼 있고 따로 떨어져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만 30세가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한 89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 세 가지 중에 최소 하나 이상은 갖췄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세대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안 돼요. 말 그대로 세대 구성을 해야지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도 전에 이거를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럼 양도 직전에 언제 하면 되냐? 이론상 양도 직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 세무공무원이 볼 텐데 오늘 곧바로 분리하고 내일 팔면은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 3개월, 3, 4개월 전에 넉넉하게 좀 분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런 거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세무사님하고 상담할 때 반드시 이거 말씀하셔야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오피스텔에 아들이 나가 있으니까 세대 분리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살고 있는 거는 당사자들만 알잖아요. 그래서 꼭 세무사님한테 이거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짚어주실 거고요. 최근에는 상담할 때도 세무사님들이 실제 생계 요구 이런 거 다 따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이거 다 못 잡는다. 맞아요. 이거 다 못 잡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확률에 여러분들이 그걸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는 없죠. 이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리스크는 떠안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내가 해봤는데 옛날에는 이게 됐어. 주민등록 분리하고 그냥 내가 살면은 괜찮았어. 근데 그거는 옛날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틀립니다.
국세청의 정보 수집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PCI 원리라고 있는데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아마 굉장히 등골이 서늘하실 겁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혹시 안 걸리고 넘어가신 분들은. 그런데 얼마를 안 걸려야 되냐? 최소 5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팔잖아요. 그러면 5년 정도 지나야지 이게 운 좋게 피할 수가 있다는 건데, 5년 동안 굳이 거기에 대해서 요행을 바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세대 분리 정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일반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걸리는 거 아니냐. 예, 맞아요. 그런데 국세청의 정보 수집 능력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를 먼저 타겟을 하냐면 우리 아까 나온 것처럼 서초, 규제 지역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양도가가 32억 5천이잖아요. 매가 비싼 고가주택을 먼저 봐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고 고가주택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비규제 지역으로도 넘어올 거예요. 그리고 비고가주택도 당연히 볼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되느냐 그 시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다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차 신고제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2006년부터 도입된 실거래가 매매 신고하는 게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지금까지 세금 지우개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